안녕하십니까? 제76주년 8.15 광복절 기념행사 사회를 맡은 이규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1 만세운동을 비롯하여 수많은 독립운동을 펼친 끝에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K-스피릿이 세계 속으로라는 주제로 제76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대전국학원이 주관하고 주식회사 단월드, 대전국학기공협회, 대전지구시민연합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대면 행사인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와 관련한 진행팀 및 관계자 이해는 초대를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참여자와 행사장은 발열 체크, 행사장 소독 등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학원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국학원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과 전통 문화를 오늘의 현실에 맞게 연구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학술 연구 및 교육을 하는 순수 민간 교육 단체입니다.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대한민국의 중심 철학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인재를 양성하여 새로운 21세기 인류 평화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한민족의 탄생과 지구 경영 시대를 여는 것이 그 설립 목적입니다. 한민족 최고의 정신적 자산이자 대한민국의 건국기념인 홍익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 전통의 역사, 문화 속에 담겨 있는 인간사랑, 나라사랑, 지구사랑의 선도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76주년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K-스피릿이 세계 속으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화면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화하신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대전 국학원장 이선아님이 하시겠습니다. 당기 4354년 8월 15일은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76년 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오늘을 기다려왔고 가슴 뜨겁게 이 날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공휴일 중에 하나로 인식되어 있고 광복절을 매년 국학원에서 행사를 마련하는 데는 국학회원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광복이란 빛을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암울한 35년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 우리의 주권과 국토를 되찾았음을 광복으로 표현했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기리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식민 지배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역사와 문화의 왜곡, 전통 문화의 말살, 민족 정신의 말살입니다. 이를 모두 극복하고 진정한 광복, 빛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국학원 광복절의 주제는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K-스피릿 세계 속으로입니다. 일본의 식민정책에 의해 왜곡된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중심 철학인 홍익 정신을 온전히 되찾는 것이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라로 만들고자 매년 광복절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광복의 여정에 국학원이 앞장설 것이며 끝까지 함께 갈 것을 약속하며 당기 4354년 8월 15일 제76주년 광복절 행사를 개최함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복절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광복절 기념사는 사단법인 국학원장 권나은 님이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광복 76주년을 축하합니다. 한민족 정신문화의 중심 국학원입니다. 광복 76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시군구 지역국학원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환영하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학원에서는 지난 40여 년간 매년 전국적으로 광복절 행사를 열어 광복의 참 의미를 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광복의 진정한 교훈은 뼈아픈 고난과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나라의 정신 문화와 중심 철학을 바로 세워 그 가치를 지키고 스스로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그 정신, 한민족의 중심 철학, 바로 홍익정신입니다. 민족 정신의 광복, 홍익정신의 광복이 진정한 광복입니다. 끊임없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불태운 독립지사의 충심이 홍익정신이요.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며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홍익이요. 측은지심으로 모두를 용서하고 자연까지도 이롭게 하는 사랑이 바로 홍익입니다. 코로나로 지구의 모든 질서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K방역, K팝, K문화 등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선진국 반열로 올라섰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공동체 의식에서 나오는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답고 높은 시민의식 또한 한민족의 중심 철학, 홍익정신의 발현입니다. BTS의 선한 영향력 또한 홍익정신의 실현입니다. 홍익정신 K스피릿의 광복으로 인류에게 광명을 전합시다. 아직도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홍익으로 치유합시다. 진정한 민족정신 광복으로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을 맞이하여 홍익정신의 지구경영으로 정신 문명 시대를 열어 공생, 광명, 평화의 미래를 창조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복절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 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축하 영상과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수님의 축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덕구 국회의원 박영순입니다. 대전 국학원의 제76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광복절 기념행사 준비해서 주신 대전 국학원 이선화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복절은 일본에게 빼앗겼던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한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던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을 통해서 명예롭게 국권을 회복한 광복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날에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 문화를 연구하는 대전 국학원에서 광복절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니 더 반갑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독립운동과 광복의 선열들은 우리에게 어떤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주셨습니다. 코로나의 국난 극복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이러한 정신문화를 더욱 깊이 연구하고 발전시켜 주시기를 국학원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체성의 뿌리 정신과 신념을 널리 알려서 선열들이 꿈꿨던 평화와 번영, 통일의 한반도를 향해 국학원이 더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학원의 제76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관계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감 서울동호님의 축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광역시 교육감 설동호입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해 일제히 강점으로부터 광복을 기념하는 제76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를 대전 교육가족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대전 국학원 이선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6년 전 거리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기쁨의 함성이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지사의 고귀한 정신을 본받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후손들이 갖춰야 할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광복절 기념행사를 통해 유튜브 채널로 행사에 참여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가슴속에 나라 사랑의 마음을 새기시고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화합하여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대전 교육가족도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갖추고 미래의 주역으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76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님, 대덕구청장 박정현님, 동구청장 황인호님, 서구청장 장종태님, 유성구청장 정용래님, 중구의회 의장 김연수님, 대덕구의회 의장 김태성님, 유성구의회 의장 이금선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축하 영상과 축전으로 광복절 기념 행사를 더욱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광복절을 축하하기 위해 시민들과 국학회원들이 퍼포먼스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광복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함께 공감하면서 느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홍익청년단이 모여 독립투사들의 어록을 낭독하였습니다. 독립투사들을 기리는 뜨겁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들이여,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는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나의 뼈와 살은 이 나라의 흙이 되고, 나의 피는 이 나라의 강물이 되고, 나의 혼은 이 나라의 넋이 되어 반드시 조선의 독립을 볼 것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저는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왼손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건네어 총과 칼로 법석을 떨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독립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용기를 내어 일어납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76주년) 광복절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광복절에 대한 삼행시. 광명 찾아 복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절로 흥겨운 노래가 나오네. 얼씨구 좋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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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국인답게 제76주년 8.15 광복절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네, 영상을 통해 그토록 광복을 염원하던 수많은 호국 선열들의 함성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족정신 광복을 기원하는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은 대전국학원 대외협력원장 이호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76주년 광복절 대국민 성명서 단기 4354년 서기 2021년 올해는 광복절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여 년 전 일본의 식민 지배로 인해 길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왔던 우리나라는 1945년 드디어 광복의 큰 빛을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강대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해방이었지만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온 국민이 그 기쁨을 함께 하였고 독립국가로서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였습니다. 일제의 혹독한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위하여 수많은 애국 소녀들이 귀한 생명을 던졌기에 그 광복은 더욱 빛이 났습니다. 하지만 백범, 김구 선생 등 일부 선지자들이 예측한 대로 해방은 잠시였고 남북의 이념 갈등으로 인하여 38선으로 나라가 분단되어 급기야 5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6.25 전쟁의 주된 원인은 물론 미소 강대국의 이념 전쟁이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원인은 우리 국민이 민족의 근본 정신인 홍익인간 철학을 잃어버리고 외래 사상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식민 지배보다 더 혹독한 6.25 전쟁을 겪었지만 이 고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경제대국, 문화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엄연한 분단국이며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입니다. 한류 열풍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외래 사상에 의하여 남북이 분단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남북 분단은 외래 사상으로 인한 이념 분쟁이 그 원인임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의 열쇠를 또 이념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으로는 절대 우리의 남북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현실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근본 정신이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광복은 없습니다. 민족정신 광복이야말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며 유일한 통일의 열쇠입니다. 사단법인 국학원은 진정한 광복을 위하여 1987년부터 민족정신 광복운동을 벌여왔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K-스피릿 광복을 위해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통일된 국가였습니다. 이념을 넘어 민족의 중심 철학을 되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가야 통일이 가능합니다. 그 중심 철학은 바로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철학이야말로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한 유일한 열쇠입니다. 다른 열쇠로는 남북의 문이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남북한 전 국민이 모두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에 사단법인 국학원은 76주년 광복절을 맞아 남북한과 해외에 거주하는 8천만 한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간절히 호소합니다. 첫째, 정부는 우리 민족의 근본 정신이며 중심 철학인 홍익인간 정신의 구현을 위하여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홍익인간 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북한 당국은 남북 통일 문제를 이념의 승리라는 신기루에서 찾지 말고 한민족의 중심 철학 회복으로 통일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부 종교계나 학계에서는 아직도 우리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홍익 철학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홍익 인간 정신과 한민족 전통 문화를 대하는 잘못된 자세를 버리고 한민족 전통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 지배와 분단과 전쟁과 혹독한 가난을 딛고 드디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분단의 현실을 대하면서 이념의 좁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지구의 리더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남남 갈등을 벗어나고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제2의 광복을 위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K-스피릿 광복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사단법인 국학원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단기 4354년, 서기 2021년 8월 15일 사단법인 국학원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복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순국 선열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광복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만이 멋지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비방의 잔치니 길이 지키세 길이 지키세 꿈엔들 이제 건다 지난 일을 이제 건다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방법일러 하늘 앞에 세계의 보람대 거룩한 빛내 사나리니 인사 인사 나가세 인사 인사 나가세. 노래를 통해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광복을 넘어 남북이 홍익정신으로 통일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세 삼창을 저와 함께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광복절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광복절 이야기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성운모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학원 국학강사 성운모입니다. 오늘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만 35년 동안 겪었던 일과 6.25의 아픈 역사를 지닌 그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6주년 광복 이야기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어떤 발전을 이루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35년간의 일본 식민지 지배와 1950년의 동족 상잔,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어려운 그 시절을 벗어나 지금의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꿈에도 그리던 광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많은 독립투사들이 수감됐던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는 출감하는 독립투사들과 모든 국민이 해방의 감격을 담아 만세를 불렀습니다. 9월에는 일본군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이 하나로 된 통일국가가 될 수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되기 전인 1945년 8월 11일 새벽 2시에 딘 러스크와 미 국방성 작전국 정책과장 본스틸 대령이 국무, 국방, 해군, 삼성조종위원회의 독촉을 받아 야간 작업을 진행하여 미소 점령구역 경계선으로 38도선을 30분 만에 획정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북이 갈리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왜 남북으로 나눠졌을까요? 그것은 미군과 소련이 그리고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국력이 약했고 우리는 이제 겨우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1945년 9월 9일 오후 4시에 조선 총독부에 걸렸던 일장기가 내려가고 4시 30분에 미국의 성조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우리는 미 군정의 통치를 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수립이 되었습니다. 유엔은 우리가 남북을 투표를 통하여 한 나라로 하기를 원했지만 이미 이때는 미국과 소련이 남북을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채 안 된 1950년 6월 25일 동족 상잔의 아픈 역사 6.25가 발발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남침을 했느니 남한이 북침을 했느니 말들이 많지만 해제된 소련의 기밀문서로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북한의 남침이었습니다. 북한이 소련과 중공의 허락을 받아서 남침한 문서가 지금 이 소련의 기밀 문서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었는데 그때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16개국이 참전했지요.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호주,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터키, 그리스입니다. 이 당시는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파괴된 한강철교를 건너서 피난민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의 모든 살림은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전쟁 포로들, 전쟁 고아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약 300만 명 이상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대한민국과 북한은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희망이 없던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정상적인 나라가 되려면 100년은 좋게 걸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1962년부터 1971년까지 제1차,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잘살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농촌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국민적 운동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정부 주도하에 계획경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는 나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도로가 변변치 않았던 우리나라가 1968년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바탕으로 빠른 경제가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죠. 1953년과 2018년 1인당 GDP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953년에는 67달러였습니다. 2018년에는 33,564달러로 약 500배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나중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나서 경제발전에 엄청 놀라는 것 등 우리나라의 기적같은 발전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서울에서 내가 본 가장 높은 건물은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모든 건물은 구멍이 나 있었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강에서 부러져 있었습니다. 호주 출신 한국전쟁 참전용사 노르만 씨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한국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건물들은 폭격으로 불탔고 도로와 교통도 붕괴되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기쁨도 잠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 호주, 영국, 에티오피아까지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도왔지만 한국은 여전히 세계 최빈국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건물 66만 100여 동이 파괴되었습니다. 공업시설의 60%, 교량 9,312km가 파괴되었습니다. 국내 총생산은 1953년 13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86세인 델라웨어 출신의 찰스 게로드 씨는 1952년부터 1953년까지 공군 무선 유지 관리자로 수원에서 근무했습니다. 델라웨어 씨의 전쟁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한국의 붕괴된 수도를 걸었던 것입니다. 서울은 무너졌습니다. 주위에 서 있는 것들이라고는 없었고 한국 사람들은 항상 힘들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나는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2018년 한국 정부는 평창올림픽 개최를 맞아 이들을 평창으로 초대했습니다. 노르만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 후에 한국에 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장에 대해서는 신문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말한 노르만 씨는 한국 땅에 발을 딛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내가 본 가장 높은 건물은 2층 높이의 건물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은 전 세계고 어떤 도시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국내 총생산은 1953년 13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국내 총생산은 1조 달러가 넘고 휴대전화 보급률은 1인당 1대가 넘습니다. 과거 독일의 전후 경제성장을 라인강의 기적이라 하여 세계 사람들이 놀라워했지만 이제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일컬어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의 이러한 성장을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잘해봤자 동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중 하나로 꼽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이들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으며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한국을 모르는 사람은 미국의 세뮤얼 해팅턴 교수가 바라본 한국입니다. 1960년대에는 한국과 아프리카 가나가 놀라울 정도로 경제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생산인 GDP가 똑같았고 1차, 2차, 3차 산업 비중 등 산업 구조도 거의 흡사했습니다. 1990년대는 한국은 세계 14위 경제 대국을 이뤘고 가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15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대는 세계 13위 경제 대국을 한국이 이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비하여 가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42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이렇게 성공한 비결에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성공 비결은 문화에서 찾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엄청난 발전의 차이는 독특한 문화 때문이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맥이 닿아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세뮤얼 해팅턴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독특한 공동체 문화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마이 스쿨이라고 하지 않고 나이 학교, 나이 나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 학교,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우리, 울타리죠. 즉 한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나와 남을 모두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홍익인간 정신을 소유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문화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빠르게 성장한 중심 문화라고, 중심 정신이라고 세뮤얼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영국이 300년에 걸쳐 이룬 것을 한국은 30년 사이에 이뤘다. 경제 성장, 민주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전후 신생국은 대한민국뿐이다. 세계 경제 10위, 세계 강대국 8위에 올라있는 대한민국입니다. 1975년에 602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20년 31,881달러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통신 분야에서 세계 1위, 도시철도 세계 1위고 세계 최우수 도시철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다 환승이 되고 교통카드를 세계로 수출합니다.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에서 한국에서 가장 부러운 것 2위로 선정된 것이 이것입니다.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교통대금을 결제하고 여성 전용칸, 노약자 좌석, 청결, 요금 저렴한 것 등 외국에선 볼 수 없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4년 연속 1위, 뇌교육 분야 세계 1위, 지능지수 IQ 세계 1위, 위기에 강한 나라 1위, IMF 외환위기 한국이 가장 먼저 극복했고 전국민 동참해서 금모기 운동 세계의 찬탄을 받는 대상이 됐습니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자원봉사 100만 명이 동참했고 금융위기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우리나라의 위대한 정신, 그 위대한 정신 밑에 있는 위대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격동의 대한민국을 보겠습니다. 1950년대 6.25 전쟁으로 동족 산장과 전후 복고, 보릿고개 시대였습니다. 1960년대 정치 격변의 시대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개혁의 시대고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시대입니다. 경제 부흥의 시대였죠. 1980년대 민주화 쟁취 시대였습니다. 1990년대는 정치, 경제의 선진국 진입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2000년대 세계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정신, 문명, 문화의 시대입니다. 드디어 2021년 유엔이 정한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의 철학은 이제 전 세계로 나아갈 지구촌 시대의 평화 지도인 것이다. 현재 지구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미래에 닥쳐올 인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지금야말로 홍익의 K-스피릿이 새로운 한류를 이끌어갈 운명을 한없이 갖고 싶은 것. 한민족의 높은 문화의 힘이 여기에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이다. 동양사상의 종주국인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완전무결한 평화정치를 수천 년간 펼쳐왔다. 나는 한국의 미래 가능성을 거기에서 찾아 21세기에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믿으며 그 핵심은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이제 선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을 도와줘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위대한 한민족의 정신인 홍익정신을 바로 알리는 것이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홍익정신을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홍익정신을 가지고 이것을 지구 중심 철학으로 삼아 우리는 지구 평화 리더로 우뚝 서야 됩니다. 선진 국민으로서 인간성을 회복한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각자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를 해주신 성운모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심 속에 흐르는 K-스피릿이 전 세계로 전달되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이것으로 제76주년 광복절 기념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K-스피릿 세계 속으로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행사를 시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 건강과 웃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학원은 앞으로도 K-스피릿, 홍익 철학이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